오늘은 오늘 코드 박지원 멘토님이시고요. 우리 학과에 그 멘토 했을 때도 계신 분이에요. 바닥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본인 소개를 이따 잠깐 하실 거고, 여기 옆에 묻어서 오신 분은 박은종 선생님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책을 보셨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바책 쓰시는 분이세요. 인플런의 강의도 쓰시고, 그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국민대에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다시 이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학부생이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저희 대학 생활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앞에서 이제 해주시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려준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린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지만 저 티셔츠에 그려진 모습이 그 파이썬 그 한국 사용자 모임의 로고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 티셔츠를 하도 많이 입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파이썬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참고로 저는 이 티셔츠가 매우 여러 장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같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밖에서 이제 저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티셔츠를 안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티셔츠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파이썬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여기 이제 파이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티셔츠를 보게 되면 이제 파이썬 공식 로고가 있죠. 파이썬 재단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까지 받고서 만든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노 파이썬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의 철학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 뒤에 보면은 여기 등 뒤에 적혀져 있는 이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이썬이 이스터 에그예요. 파이썬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요즘에 이스터 에그들이 이제 한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 보면 임포트 디스 하게 되면은 그 제노브 파이썬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제노브 파이썬에는 파이썬의 철학이 적혀져 있어요. 그 철학이 저는 그냥 꼭 이게 프로그래밍의 철학이 아니라 이거 진짜 나의 인생 철학으로 삼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등에다 이렇게 인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맨날 입고 다녀요. 이게 긴팔만 입는 게 아니에요. 반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맨투맨 티셔츠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요. 라운드 티셔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티셔츠를 기획을 해서 그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이제 판매를 했었어요. 두 번은 판매를 했는데 두 번 다 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텀블벅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피처드 프로젝트로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수익금을 이제 제가 다 취하려고 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파이콘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파이썬 전형 확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파이썬 재단과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그림을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이제 엄마가 이제 숙제를 하라고 이제 잔소리를 한다 하면서 이제 저하고 책상에서 자기가 그림일기 쓰는 거로 이제 그림일기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런 책들이 책상에 같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도 그래서 매일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이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래밍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희 아이들도 프로그래밍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전공을 뭘 삼게 될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코딩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평소에 있을 때 모습을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렸던 모습인데요. 제 소개를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VP이기도 해요. 파이썬 디벨로퍼 테크놀로지스 파이썬 분야의 MVP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의 운영진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주요 활동들이고, 이제 이전에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다녔던 얘기는 별로 안 썼는데, 저는 이제 게임 회사, 광고 회사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이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지금 캡스톤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들 만나뵙고 이야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주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다양한 스택을 겪었어요. 보통 이렇게 자바 하시는 분들은 쭉 자바만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바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언어 쪽을 이제 하다 비주류 언어 쪽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회사를 갈 때마다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이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진로를 어떻게 이제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언어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저는 저에게 그 선택권이 있지는 않았어요. 저를 선택해준 회사에게 그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이제 채용해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들 위주로 사용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주로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게임 서버를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퍼블리싱. 저는 이제 게임 서버 개발보다는 주로 퍼블리싱 조직에 많이 있었어요. 게임 회사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 가면 다 게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게임 회사에는 게임 개발자 외에도 상당히 많은 개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퍼블리싱 조직에서 주로 이제 게임 개발팀에서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핸드폰에서 이제 게임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게임 다운로드 받고 나서 거기에 이제 약관 동의 같은 거 하세요. 그러면 그 약관 동의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내 정보를 그냥 다 주겠다 라는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관의 동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사용자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동안 모든 로그를 다 수집을 해요. 그 로그를 다 수집을 하고 회원 가입을 이제 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가면은 게임 개발자 외에도 게임 퍼블리싱 하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데이터 엔지니어, 뭐 데브옵스 이런 식으로 직군이 디테일하게 나뉘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백엔드 개발자가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도 하고 데이터 분석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풀스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하하는 단어는 이제 잡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잡다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게임 서비스를 위한 잡다한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했는데, 거의 이제 게임 외에 필요한 일들을 다 개발을 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CS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백업이 됐다, 아이템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 물구 좀 찾아달라. 그러면 바로 로그를 찾고, 그리고 어뷰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임에 어뷰저가 많으면은 게임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뷰저를 이제 쪼개는 관계, 그래서 쫓는 역할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어뷰저를 찾거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광고 회사로 가서도 사실 제가 했었던 일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커리어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니 게임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왜 광고 회사를 보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진짜 다른 직군에서 같은 직군에서는 별로 그런 질문 안 해요. 다른 직군 사람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자기가 한 도메인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면은 계속 게임 회사 이직을 하더라도 게임 회사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고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직군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게임 회사에 있던 사람이 광고 회사로 왔냐? 너무 도메인이 다른 거 아니냐? 제가 일을 잘 못할 거라고 이제 약간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게임 회사에서
했었던 일하고 광고회사에서 했었던 일하고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예, 광고 회사에서도 똑같이 회원 가입을 받아요. 약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 다 수집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다 수집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내 앱을 수집을 안 해갈 것 같잖아요. 다 수집해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회원 가입할 때도 보면은 내가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남기는데 회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락처 정보를 다 가져가도 된다. 그 엄청난 개인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메신저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개발자들이 다 수집을 하죠. 로그를 엄청나게 심어줘요.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을지,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게임에 와서 현금을 더 많이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광고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클릭을 더 많이 하고 광고주를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자가 되게 되면은 개발적인 측면만 이제 고려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서당게임 3년이면은 통어를 얻는다라고 해서 이제 게임 회사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의 도메인 공간가 되게 되고, 광고 회사에 가게 되면 이제 광고 전문가가 한 절반쯤 광고 전문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주로 돈을 주는 나의 월급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는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에서 만족감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다가 지금 이제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이제 등장할 시점이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던 시점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 나도 이제 AI 분야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때부터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분야를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요. 지금은 여러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부트캠프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첫 회사에서 입사해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시작을 해야지 나도 무언가 이제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오기 전에 저희 학부 시절을 이제 떠올려봤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방황을 하면서 보냈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재미가 없었던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요. 무슨 얘기 했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도 이게 진짜 딴 나라 얘기 같다. 그래서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1학년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뭐 2학년 때, 3학년 때도 다 계속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방황을 하고, 이 길은 진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과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학부 시절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근데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엄청 열심히 놀았어요. 엄청 열심히 놀았는데, 그때 저는 요즘에도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고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PC통신이라는 게 있어서 PC통신 이제 동호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PC통신 동호회에서도 이제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은 그냥 이제 같은 이제 뭐 대학생들 모임 이런 것도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PC통신에 모인 친구들이 대부분 전공이 컴퓨터 쪽이었어요. IT 쪽 전공하는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그때 만났었던 친구들을 지금까지 다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대부분 개발자로 지금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회사에 뭐 임원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팀장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 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방황이 되는데 주변 친구들은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티스토리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제 친구들은 서버를 집에다가 직접 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서버를 만들고 이제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어떤 이유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다 그때는 막 그런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시판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그때 그 당시 이제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막 잔디밭에다가 자기 컴퓨터로 이제 사진 찍고 이게 서버에 하고 올렸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도 이제 친구들이 운영하는 거 PC통신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 운영하는 거를 보고 나도 거기에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서버실을 이제 서버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서버에다가도 올려보고 이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서버에다가도 올려보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서버를 운영했었던 친구는 네티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만든 이희승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만들었었던 서버에서 입주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랬죠. 블로그하고 사실 크게 이제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학교 생활에서 진짜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난 친구들하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PHP로 이제 게시판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 공부는 좀 진짜 못했어요. 뭐 1학년 때도 뭐 거의 1점대, 2점대 학점이었고 3학년 때도 한 2점대 뭐 학점이었는데 4학년 때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할 때 그래도 3점대 학점을 넘긴 정도였어요. 학점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웹 프로그래밍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수 확인하고 자료구조 이런 거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학교에서 앉아만 있다가 왔어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들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웹 프로그래밍만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런 기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친구들이 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제 운영을 하고 막 친구들이 막 서로 게시판에 가서 이제 글도 남기고 막 댓글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됐죠. 근데 이제 수업에서는 진짜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냥 거의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는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걸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면서 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렇게 뭐 회사가 있고 뭐 컴퍼니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고 이렇게 뭐 테이블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라고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직접 내가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게시물이 쌓이는 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서비스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선배가 저는 그 4학년 때는 공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3점대로 만회를 하기는 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선배가 취업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진짜.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선배가 취업을 했다라는 거는 그 선배가 이제 저희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취업했으니까 이제 저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저 선배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라고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그 선배가 해준 얘기가 너가 지금 모르더라도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네가 돈 내고 이렇게 배우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지만 돈 받고 배우면은 만약에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괴로워져서 어떻게든 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저희 진짜 롤모델이 되었어요. 예, 저의 롤모델은 저보다 이제 공부를 잘하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저보다 공부를 못했지만 예, 취업을 한 선배가 이제 저희 롤모델이죠. 그래서 진짜 별의별 회사를 다 썼어요. 예, 그 별의별 회사에 다 지원을 했었고, 왜냐하면은 뽑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진짜 취업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취업이 언제쯤 이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뉴스만 틀면은 제가 이제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면접을 보러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사상 최대 뭐 취업난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지금 면접 보러 가고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오네? 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서 이제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때 너무 당연한 게 결혼해서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그걸 물어봤어요, 진짜 면접에서. 네,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랬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채용 지원을 한 10개쯤 했는데 당연히 안 돼서 된다는 아니죠.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전화도 안 받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 곳에서도 당연히 이제 연락을 받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이제 선배들이 취업을 했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든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이제 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한 2~30개씩 그 채용 사이트를 다 열어놔요. 한 5~6개를 열어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원티드 이런 건 없었지만 뭐 원티드, 뭐 잡플랜이, 뭐 잡코리아,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코리아에서 이제 쫙 다 오늘 스캔을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쫙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진짜 한 20개, 30개씩 썼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5~6개씩 열어두고 이제 20~30개씩 찾았는데, 이때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뭐 키워드, 뭐 웹 프로그래밍, 뭐 웹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찾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회사도 이제 별의별 회사가 다 나와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하는 회사들이 다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이제 지원서를 이제 만들어서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JD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매일 똑같은 이력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면서 이력서를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JD, 잡 디스크립션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뭘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줄 뭐 알아야 된다라고 써있는데,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돌려봤다 하면은 내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지원을 해야지 이제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진짜 꾸준히 이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군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어떤 직군에서 찾고 있는지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뭐 게임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광고 회사, 교육, 커머스, 이제 제조, 금융 이렇게 막 봤는데, 게임 회사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서버 개발자를 찾는 걸 봤더니 이거는 내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해봤던 건 이제 웹 개발을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조금 해봤으니까 웹 개발자를 뽑는 곳은 거의 다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에서 그냥 배워봤었던 거,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다 라고 적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죠. 그래서 무모한데 그 선배의 말을 믿었어요. 네가 가서 일주일 동안 배운 게 1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너 혼자 그렇게 배우면은 옆에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지. 회사 가서 너 사수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수가 너한테 훨씬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 진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진짜 별로 없기는 했지만 열심히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JD를 되게 잘 작성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제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특정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뭐 PostgreSQL
SQL, 뭐 레디스, 몽고DB, 뭐 타입스크립트,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도 뭐 어떤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HTTP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해할 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RESTful API에 대한 설계나 개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인덱스 설계, 뭐 그 슬로우 쿼리에 대한 이제 튜닝,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처음 봤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게 뭔지. 그래서 이제 JD를 보면서 내가 이 내용을 이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봤어요. 그 내가 이거를 안다고 써야 될까, 모른다고 써야 될까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에다 내가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쓰면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써야 될까 물어봐야니까 내가 이걸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은 그렇게 이력서를 쓰면서 약간 그 필요한 면접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꾸준히 찾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챗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챗GPT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챗GPT한테 여기에서 이거 물어보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이력서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될까? 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보완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한테 이건 조금 어떻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같이 이제 짝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챗GPT한테 질문을 몇 개 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도 안 쓴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챗GPT하고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쓰고 있거든요. 혹시 나도 매일 쓰고 있다 하시는 분? 네, 챗GPT 매일 쓰고 있다. 네,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강추해요. 너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개발자 아닌 친구가 자기 영어 공부 포기했었는데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 조금 할만해졌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친구도 있어요. 친구잖아요. 사이버 친구.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어볼 때도 내가 어떻게 이제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제 답변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구글 바드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구글 바드가 쓴 김소월 시 스타일로 이제 작문해봐. 그걸 보니까 와 진짜 앞으로 이제 바드도 나를 잘 도와줄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 뭐 아수법이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런 챗GPT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색도 이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챗봇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인공지능 API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검색도 약간 하이브리드하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 쓸 때도 실제 서비스에서 그때 챗봇 쓰는 것처럼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는 많이 보면은 많이 볼수록 잘 쓰게 돼요. 소설가들도 보면은 자기가 책을 잘 쓰는 이유를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소설가들 인터뷰를 하면은 그럼 소설가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책을 진짜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가 책을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생겼다라고 이제 소설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력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력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능성을 조금씩 찾게 돼요. 나도 저거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내 면접에서 저거 들어가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력서를 처음에 썼던 거랑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해 보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바꾸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거의 매일 고쳐야 돼요. 저는 그 취업할 때 하루에 몇 번씩 하루 종일 고쳤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냈던 이력서하고 한 두세 달 뒤에 낸 이력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이력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다른 이제 오픈소스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가져와서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오픈소스의 코드를 지금 여러분이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예전에는 그 오픈소스 코드를 이제 열어보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코드들도 많았는데 요즘 깃허브에 가서 보게 되면 코드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API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 내부 소스 코드 다 설명해달라 하면은 챗GPT가 유명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도 안 쓰는 일이 없어요. 챗GPT나 이런 거를 그래서
평가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계속 꾸준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판다스나 뭐 사이킨런,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API가 있으면 그 API를 사용할 때 지금은 그냥 처음에 예제를 불러다가 돌려보고 이게 잘 동작하면은 그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이 그냥 뭐 파라미터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꼭 소스 코드를 열어봐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내부에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동작하는지 확인해보고 소스 코드 열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더니 여기는 2,000개를 썼는데 한 3,00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요. 제가 이력서를 한 3,000개 보냈어요, 진짜로. 첫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근데 한 2,000개 넘게 지원을 했을 때 처음으로 면접 회신이 왔어요. 제가 한 3,000개 정도 이제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00개쯤 썼을 때 첫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입사했었던 시절에는 진짜로 결혼해도 계속 다닐 거냐. 내 친구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나 면접 봤는데 결혼해도 다닐 거냐 그 질문 받았다고. 네, 서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2,000개쯤 보냈을 때 진짜 처음으로 회신이 났어요.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네. 면접 회신이 왔는데 제가 이제 메일 회신을 보니까 지원한 곳이기는 해요. 이제 찾아봤죠. 네, 회신이 왔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저 보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회사에 내가 지원을 했었나? 하루에 20-30개씩 지원을 하는데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네, 그 회사에 지원한 게 당연히 기억이 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뭐 알려진 회사도 아니에요. 네, 처음 듣는 회사예요. 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때부터 신기하게 면접 회신 메일이 꾸준히 오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오는 거예요. 네, 면접 보러 오라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네. 그리고 테헤란으로 그때 지금은 판교에도 회사가 많지만 그때는 이제 테헤란로가 우리나라에 이제 떠오르는 IT 막 벤처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테헤란로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너무 이제 설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막 택시를 타는데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 취업난이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면접 회신이 오는 것은 무조건 보러 갔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 면접을 보러 가서 털리게 뻔하거든요. 네. 거기 가서 제대로 답을 못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떨어질 확률이 저는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서류도 통과를 못했는데 면접도 쉽게 통과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조건 그 회사가 내가 처음 들어갔건 뭐 그 회사 뭐 직원이 뭐 대표님하고 직원 3명 이렇게 뭐 아주 작은 뭐 직원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건 어떤 회사건 간에 내가 무조건 그 회사에서 연봉 5%까지 받는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입사 의향하고는 진짜 무관하게 내가 이제 꼭 합격할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 가서 기술 면접을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다 모르는 것만 물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실전 면접, 내가 무료로 이제 면접 멘토링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제 붙어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너무 긴장해서 진짜 먼지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걸으려고 하는데 진짜 다리가 너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긴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면접 합격 여부에 이제 상관없이 실무자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계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 그때는 이런 후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막 라떼는 말이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원티드나 자플랜이 뭐 이런 데 면접 후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후기를 이제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면접에 참여해서 수많은 분들의 이제 면접을 보기도 했고, 지금 이력서도 저희 이제 부트캠프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몇 년간 제가 이제 낸 이력서도 수천 개가 되지만 봤던 이력서도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자는 대부분 비슷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질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백엔드로 지원을 했어요. 백엔드에 뭐 스프링 부트 이런 걸로 지원을 했다 하면은 거기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특히 뭐 특정 회사에서는 이 질문을 꼭 한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무로 일을 하잖아요.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그 실무자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 새로운 직원을 나랑 같이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채우는 게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만약에 회사에 그 팀장님이 면접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 팀장님의 시급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시급만큼의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진짜. 네.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면접을 본다. 내가 뭐 메카락 후배에 뭐 팀장님, 실장님한테 1시간 동안 면접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시급을 생각해보면 그 비용만큼 엄청나게 비싼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도 진짜 바빠요.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하루가 다 가면은 결국은 이제 야근하면서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낮에는 회의만 하고 밤에 개발한다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네, 제 동료들도 대부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면접 질문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창의적인 면접 질문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개발자들하고 얘기해요. 이번에 새로 개발자 뽑는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보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좋은 동료를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실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플랭이 원티드 이런 데서 면접 후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면접 후기 보는 거 많이 되잖아요. 면접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면접 후기를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매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질문을 했다, 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대략적인 개념보다는 더 깊게 알고 있어야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받았다. 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과정은 어떻게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뭐 궁금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기분이 좋았다. 물론 이렇게 좋은 후기도 있지만 반대의 후기도 많습니다. 네. 인격적으로 모독당한 기분이었다. 네, 이런 후기도 있기는 해요. 제가 좋은 후기만 이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안 좋은 면접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이게 사회다. 네. 라고 그냥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면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회사는 내가 걸러야겠다 라고 오히려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1시간 꽉 채워서 직무 관련 질문을 받았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팀장님,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겠어요. 네. 내 떨어져도 그 회사에 이제 떨어져서 내가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나는 무료로 그분들의 이제 시급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이제 비싼 멘토링을 무료로 받고 왔다. 면접비가 없어도 거기에서 일단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질문도 요즘에 뭐 깃허브에 정리된 것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하고 나하고 비슷한 데 지원하고 싶잖아요. 그럼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대답하게 하고. 그게 서로에게 진짜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 네. 내가 말해보는 거, 그냥 글로 있는 거랑 말해보는 거랑 틀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까.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챗GPT한테 입력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게 되면은 챗GPT가 이런 질문을 내려주죠. 그럼 내가 이거 답변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 챗GPT한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하면 챗GPT가 잘 해주잖아요. 검색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한다. 근데 저는 가장 좋은 면접은 그 면접 준비는 실전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트캠프에서 많은 이제 학생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저는 메카락 후배에 지원할 거라서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만 지원해볼 거예요. 저는 목표를 높게 잡을 거예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메카락 후배부터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회사는 지원할 때 되게 의기소침해져요. 네. 그래서 바닥부터 올라갈 때 일단 내가 쉬운 회사부터 가서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연락까지 받겠다. 면접 다 통과하고 연봉 오퍼까지 받겠다 생각하고
하고 조금 쉬운 회사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 후배를 이제 저는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현실적인 연봉은 연봉 협상을 해보기 전에는 실제로 그 직군에서 연봉이 얼마나 될지를 잘 몰라요. 예. 근데 회사에서 이제 연봉 오퍼까지 받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는 어떨까? 예. 그래서 꼭 전 최종 면접까지 꼭 가보라는 이유가 그 면접 정보, 그 연봉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를 받는 게 현실적인지. 뭐 요새 다 연봉 1억씩 받는 거 아닌가, 개발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연봉을 얼마를 이제 줘야 될까? 그다음에 이 크레딧 잡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연봉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회사의 요청으로 막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연봉 정보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연봉이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대략적으로 짐작은 해볼 수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 크레딧 잡의 연봉 정보가 꽤 잘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자플래닛에 사람들이 입력한 것도 은근히 거짓말이 별로 없어요. 잘 맞아요. 네. 이 크레딧 잡에 있는 정보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사용해요. 그 회사가 국민연금을 그 사람들 월급의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서 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국민연금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연봉 한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이 보완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너무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낮은 연봉일수록 굉장히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고 내가 남들도 다 1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 그냥 가서 이제 초봉 1억을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일까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봉 오퍼까지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신입 연봉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은 여기보다 뭐 몇백만 원 더 붙여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연봉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감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에 갈 곳이 없었죠. 연락이 진짜 하나도 안 왔어요. 진짜 서류가 그냥 다 광탈이었어요. 회신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지원을 많이 할수록 회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나중에 면접 보는 데마다 다 합격했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골라서 갔거든요. 다 작은 회사들이긴 하지만 골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제 얼마나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그 다음에 내 주변 동료가 얼마나 이제 훌륭한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 분위기는 좋은가 팀바 팀, 사바사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급여는 만족스럽고 회사 위치는 뭐 복지는 이런 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첫 회사를 선택을 할 때는 뭐 연봉 이런 거 다 이제 중요할 수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얼마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가 그리고 많은 조직이 좋아요. 개발자가 나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물어볼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많은 회사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고려한 거 말고 또 이제 고려할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챗GPT가 알려주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이거는 내가 이제 경력 직군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일과 생활의 균형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저는 맨 첫 회사에 입사할 때는 진짜 되게 간절함이 컸어요. 나를 선택해주는 회사는 진짜 엄청나게 고가는 회사다. 엄청나게 이제 감사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선택해서 진짜 저 골라서 갔거든요. 한 7, 8개 중에 골라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른 회사가 진짜 너무 좋은 회사였어요. 그 테헤란로에 딱 갔는데 삼성동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회사 건물에 막 그 당시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자바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도 같이 입주해 있고 어도비도 같이 입주해 있고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물에 있는데 내가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물론
그런 회사가 아니지만 내가 그런 건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다니 너무 이제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했죠. 나 회사가 이제 삼성동에 있는데 우리 회사 전망 진짜 좋다. 우리 회사에서 딱 회의실 가잖아? 그러면은 그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그게 쫙 내려다보는 거야. 너무 좋고, 회사 전망 너무 좋고, 야, 우리 회사에, 그 파티션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시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진짜 좋다. 이제 친구들한테 명함도 막 돌리면서, 그때 이제 명함이 처음 생겨서 너무 진짜 기뻤어. 그래서 이제 저도 막 후배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리고 가서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저의 롤모델이었던 제 선배님처럼 저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입사를 하고자 하고 내가 그 회사에 가서 나는 처음부터 무조건 성과를 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강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박을 갖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먹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면 거기 회사에서 완전히 이미지 추락하고 그 다음에 나 앞으로 이제 개발자로 다른 회사에도 이 회사에서 찍혀서 다른 회사로 못 가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 별의별 생각 이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되게 머릿속에 진짜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강박을 느끼고 하다 보면은 지원을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 네. 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 성장하는 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회사에서도 내가 못한다고 이제 이것도 못하냐 면접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엄청나게 좌절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가 면접 볼 때 이것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막 거짓말 거 같고 막 진짜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많이 이제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겠다. 근데 나 혼자만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 가서 개발자가 많은 회사에 가게 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저도 첫 회사에 갔을 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 지금도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거기 가서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저처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주변에 꼭 두시면 좋은데 열심히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회사에 갔는데 나한테 이번 주까지 우리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뭐 지라에서 이거 업무 확인하고 투두리스트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소스코드를 열어봤더니 이 어디에 있는 공천인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첫 회사에 갔는데 제가 업무를 맡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서버를 띄웠는데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동작을 해야지 내가 뭐 확인을 해볼 텐데 확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럴 때 뭐지? 결국 나 거짓말하고 취업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르죠.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야 돼요.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3분 5분씩 도와줘요. 진짜.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거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고마움의 표시를 꼭 잘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다.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회가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나 혼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내면서 지금 다 돈 내면서 여기서 배우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돈을 내면서 내가 이제 배우는 거하고 이제 돈을 받으면서 하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면접에서 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으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불 켜고 출근해서 불 끄고 퇴근했어요, 진짜. 네, 맨날 가장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는 되게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팀 팀장님이 어느 날 저랑 단둘이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은님은 참 성실해. 일찍 왔다가 늦게까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니까 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 자리를 열심히 지키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리를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러면서 경력도 쌓이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게다가 매월 25일에 통장에 잔고까지 찍히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저를 도와줬던 동료들, 다른 회사로 더 좋은 회사로 막 가는 거예요. 저희 주변 동료들이. 그러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팀원 구하는데 혹시 지원해볼 생각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직할 마음이 별로 없다가 이제 지인들 소개로 이직을 계속 하게 돼요. 저는 좀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 말고 다녔던 회사는 이제 5개의 회사에 다녔는데 첫 회사 말고 그 다음 회사들은 다 동료들의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똑똑하고 100배 이자라는 개발자 모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조혜론 소프트웨어라는 책을 쓴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진짜 괜찮은 개발자는 시장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회사 올래?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먼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지원하지 않아요. 저는 맨 처음에 지원할 때만 막 채용 사이트를 막 5개씩 열어주고 진짜 하루 20개씩 찾아가지고 보내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게 오퍼가 와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 우리 팀에 지금 사람 뽑고 있다. 그게 내가 멀쩡하게 일하고 이직 생각이 없는데도 그 얘기가 계속 와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따라서 기술 스택이 이제 달라지기도 해요. 보통 자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자바를 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저 같은 경우는 ASP를 쓰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ASP는 그때 이제 쓰는 회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는 KTP 쓰는 회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루비 쓰는 회사로 갔어요. 파이썬, 자바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 다른 언어로 이제 자바 외에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언어들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 추천해주기 때문이에요. 동료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추천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그 동료가 저를 믿은 거죠. 이 사람은 이 기술 스택이 바뀌어도 우리 회사에 와서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약간 신뢰를 준 거죠.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술 스택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거의 같은 기술 스택을 쓰는 회사로 이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바뀌었었어요. 계속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하나의 기술 스택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운영까지 이걸 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개발 철학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채용 공부를 보면은 RESTful API를 알고 있다거나 DB의 인덱싱을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DB 쿼리를 튜닝을 해봤다거나 그 다음에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봤다거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 스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 가서도 비슷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약간 약간 이제 내세운다면은
늦은 나이까지 이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제 동료들이나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다른 직업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하는 힘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잠깐만요. 여기 볼펜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가져온 것이 하나씩 88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가시는 분들 약간 이렇게 구조를 나눠주고 있으면 교회에서 약간 나온 거죠. 조교 기관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꾸준히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거기에 1일 커밋이나 TI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매일 그럴듯한 걸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거랑 어려운 거를 섞어서 꾸준하게 학습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무언가를 작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깃허브에 지금 저 진짜 쓸데없는 걸 1일 커밋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 쓸데없는 거를 내가 하루에 매일 꾸준히 했다라는 거는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큰 유혹하고 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다양한 토익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대학 때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해본 것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됐었어요. 토익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록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소설가들은 글을 많이 읽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기술 유튜브 채널이 국내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 해외 유튜브 채널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쓰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이제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했다면 오케이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돼요. 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이기 때문에 꾸준히 아무도 안 보는데 오히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진짜. 누가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보다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는 강박에 시달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허접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나에게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 저도 누가 내가 이거 정 하나 찍고 컴퓨터로 누가 이거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제가 지금 볼펜 하나씩 저기 가져가시라고 놔뒀는데요. 커뮤니티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걸 시작을 해서 그 온라인에서 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 하면은 나가서 그때부터 오프라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굿즈 만들고 이런 것들 프로그래밍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재미를 이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주시는 것도 진짜 좋은데요. 저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럴듯한 컨퍼런스에서는 발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거 컨퍼런스나 세미나 만들어줘야지만 내가 거기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5명만 불러도 커뮤니티가 돼요. 5명이 우리가 이번에 무슨 그냥 행사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의 강의실 빌려가지고 우리끼리 작은 커뮤니티 행사 같은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같은 것들을 여러 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팁인데 파이콘의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격월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가르쳐요. 격월 세미나를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지원하면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수 있어요. 꿀팁이죠. 왜냐하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은 작은 세미나는 지원하시면 대부분 발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작은 세미나에서 발표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내 자신감을 얻어서 더 큰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픈소스 기업, 저기 볼펜 한 장씩 가져가시면서 그 타이틀치 사용자 모임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픈소스 기여자를 모집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오타 수정 제가 일부러 오타 수정할 수 있는 이슈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한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기여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오타 한 글자만 이제 고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기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여를 해보실 수도 있고 롤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선배 분들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 그래서 저보다 학부 시절에는 저보다 공부 못했었던 취업한 선배가 저의 이제 롤모델이었어요. 저는 그 선배 덕분에 제 취업을 할 수가 있었고 회사에서는 나보다 일자라고 똑똑한 그 동료가 롤모델이에요. 그 롤모델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뭐 대단한 개발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할 때는 그냥 애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워킹맘 자체가 저희 롤모델이었어요. 저분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이제 찾아도 되지만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이 책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 다 있을 건데요. 요 함께 자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잘 성장하는 방법 아까 제가 회사에 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혼자서는 못한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받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 능력이 돼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네. 내가 경력이 쌓여 나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꾸준히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소프트 스킬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장인, 테크 커리어 이런 책들을 이제 보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지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책들은 여기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보기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스택 쌓았을 때 하신 일은 비슷한데 이제 이직하시면서 좀 다른 분야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려운 건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가보는 거지. 가면 새로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 같은 회사 다녔던 사람이 나를 추천해서 그 회사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에 가서 한 2, 3일 지내면은 같이 밥도 먹고 커피집도 하게 되면서 나 이거 도움이 필요한데 하면 안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다 도와줘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계속 꾸준히 찾으셔야 돼요.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기술 도메인이 바뀔 네. 게 되게 많으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 적응하실 수 있었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개발 철학이 동일해요, 대부분. 왜 제가 이제 저는 주로 백엔드나 웹 개발을 했었는데 백엔드나 웹 개발을 할 때 뭐 CRUD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어보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한다. 이거는 어떤 언어를 쓰든 사실 다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ESTful API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RESTful API도 내가 루비로 만들건 장고로 만들건 뭐 파이썬을 뭘로 하든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MySQL 쓰다가 MS SQL 쓰다가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게 데이터베이스 SQL 쿼리 문법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적응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처음에 비해서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 혹시 이제 취준하셨던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 3,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타이트하게 했어요.
진짜 고시 공부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지원하셨고 네. 떨어졌던 게 많았잖아요. 서류는 다 공탈이죠. 2,000개까지. 네. 그 멘탈 같은 거 멘탈 관리는 일단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하자. 네, 그렇게 했어요. 나를 알아주는 데가 있을 때까지 하자. 그리고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먼저 취업한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가 저희 그 선배가 취업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멘탈 관리가 되었어요. 네. 그 선배가 저희 등대였어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들이 그럼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 메일 주소를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모바일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 PC에서 오늘 코드 채널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거기 연락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이 보여요. 네. 아니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박종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기타업 계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클릭하고 거기 제 메일 주소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력서를 쓸 때 네. 학생들이 프로젝트 경험을 이제 적게 되잖아요. 네. 얼마나 자세히 적는 거를 원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도 사실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이력서가 제 이력서 말고 다른 사람의 이력서 수천 개를 본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받아본 이력서, 그다음에 부트캠프 하면서 받아본 이력서. 제가 수천 개를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력서를 간결하게 쓰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경력자의 이력서는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신입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경력자 이력서처럼 쓰면은 저는 광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입 이력서와 경력자의 이력서는 달라서 저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내가 뭐 서비스까지 해보진 않았는데 배포를 해갖고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7일 동안 만들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파일 개수가 몇 개였다. 요 정도는 꼭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실제로 서비스를 해봤는데 몇 명이 사용했고 여기에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정도 용량이 쌓였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였다. 약간 기술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더 좋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버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버가 그 성능이 되게 좋은 서버들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의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서버의 메모리 용량이 몇 기가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메모리 유지 관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 네, 이런 것들 그다음 캐시를 어떻게 활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숫자를 같이 써주시면 훨씬 좋죠. 네. 그래서 내가 꼭 여기 사용자 1000명 모았다. 이런 거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숫자는 쓸 수 있잖아요. 16기가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이제 풀로 16기가를 꽉 채운 다음에 그걸 8기가로 이제 낮추는 걸 해봤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써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건데 부트캠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졸업하고 부트캠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난 여기 이제 학생들이 부트캠프 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 저는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멘토링 하는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인턴을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부트캠프를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인턴이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연히 인턴이죠 해서 그 인턴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한 인턴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인턴이었는데 인턴을 할 때 그냥 어디 사무직 인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인턴은 부트캠프보다 그 인턴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네, 근데 그냥 아무 인턴이라기보다는 코딩 테스트를 이제 보고 갈 수 있는 인턴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턴이면은 훨씬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개발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부트캠프를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트캠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서열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구별을 못할 수도 있지만 부트캠프에 알지 못할 서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트캠프가 좋은 부트캠프는 어떤 부트캠프냐면은 선발을 하는 부트캠프죠. 네. 코딩 테스트를 보는 부트캠프에 선발이 돼서 가셔야 돼요. 네. 아무나 받아주는 부트캠프도 있고 사실 저는 주로 아무나 오는 사실 부트캠프 강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라기보다는 그래도 거기서 뽑기는 뽑아요. 어떤 걸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이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는 봐요. 근데 코딩 실력을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코딩 실력을 보는 부트캠프를 가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예. 그래야지 더 좋은 팀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입학하는 거랑 사실 비슷해요.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 예.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 그 다음에 선발 과정이 아예 없는 곳보다는 선발 과정이 그래도 조금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아는 분이 문대를 들어갔는데 웹 쪽으로 스펙을 많이 쌓으셨는데 거기에서 문 작가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랑 따로 불러서 말씀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웹 쪽은 이제 너무 포화 상태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이나 인공지능 쪽으로 다시 쌓는 게 어떻겠냐 네. 이런 제안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 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은요 더 힘들어요. 네. 클라우드는요 데브옵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해요. 근데 데브옵스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백엔드 개발을 했었던 사람이 데브옵스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데브옵스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사실 더 힘들어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 개발자를 한 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회사의 클라우드 비용을 진짜 그 연봉보다 훨씬 몇 배로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클라우드를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그럼 과금이 엄청나요. 저희 회사에서도 서비스 하나당 한 달에 내는 클라우드 비용이 보통 한 명 연봉을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절반으로 줄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연봉 주고 클라우드 비용을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비용을 한 달에 1억씩 내고 있다. 근데 1억짜리 개발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5천만 원으로 낮춰줬어요. 클라우드 비용. 그러면은 데브옵스 개발자 뽑는 게 훨씬 나아요. 데브옵스 개발자는 더 어렵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학원까지 갈 생각이 없다 했을 때는 개발자에서 사실 인공지능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된 케이스고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하던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요즘 인공지능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가 추산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서 서비스 구현하는 데 집중하자 하면은 굳이 대학원이 나오지 않아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백엔드 출신의 개발자가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고요. 아니면은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가셔도 되기는 한데 취업이 진짜 어렵기는 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짜 이루다 챗봇 이런 거 만드는 스키퍼랩 같은 데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석박사를 뽑습니다. 네. 네. 그렇게 현실이 사실 그렇긴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